일단 다른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인데 취업에 대한 얘기는 직접 양쪽이 다 거론을 했고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봤을 때 좀 몇 가지 짚어봤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대화의 내용을 봤을 때 협박을 받는다라거나 뭐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손석희 대표가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묻어나고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취직이 안 되면 굉장히 초조해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묻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취업 절차가 어떻게 된다, 지원서를 모집하고 또 어떻게 서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면접도 있고 임원 면접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봤다. 너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미안해하는 표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협박을 받거나 이런 상대에게 보낼 수 있는 표현들인지 그 정도 노력인지 왜냐하면은 평소 이제 손석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절제되고 깔끔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또 알고 지낸 지도 이미 4년 이상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여러 차례 인사팀장 얘기도 나오고 탐사국장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백방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를 주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게 묻어나오는 점에서 지금 일단 손 대표님의 해명과 좀 배치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관건은 손석희 사장이 정말 프리랜서 기자 김 씨에게 협박을 당했고 취업 청탁을 받아온 것인가 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네, 제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건데요. 우리 텔레그램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저게 혹시 협박인가 또는 회유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탁 또는 청탁 또는 여러 가지 요구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협박으로 인해서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청탁일 수도 있는데요. 이 청탁을 받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기술적으로 받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제가 많은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어떤 거는 민원의 차원을 넘어서 청탁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하지 못했다라고 기술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손석희 사장의 텔레그램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강제로 밀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협박의 상황이라면 그 와중에서도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협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인사와 관련된 민감한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당 김 씨는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동승자 의혹을 물어보니까 취재를 하니까 손 사장이 취업을 해주겠다라면서 나를 회유하려 했다. 포섭하려 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박찬대 의원님의 얘기는 국회의원의 입장이라면 100%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돼야 되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민원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일 때는 청탁이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들을 들어주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공명정대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잘 소화해 온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이 프리랜서 김모 기자와 오랜 기간 동안 인연을 맺어왔고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증이 생기는 건 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2017년 4월 16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문제의 과천에서의 접촉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2017년 5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고 저도 그때 달력을 뒤져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방송평론하면서 아주 바빴던 시절이더라고요. 그때가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요일의 상황에서 과천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 과정에 결국은 피해를 당한 차주가 확인을 했고 그 상황에서 150만 원 주고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프리랜서 기자 등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150만 원까지나 이 아주 경미한 사고에서
인지도 못하고 떠날 정도였는데 150만 원을 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대화 기록들을 보게 되니까 일단 이렇게 150만 원 합의금 금액이 좀 큰 건 사실이다. 크다. 그래서 이것을 준 거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손석희 대표도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손석희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90세가 넘는 노모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사실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프리랜서 기자가 만약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뭔가 세상의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은 이 사건은 조금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문제가 좀 번지고 있는 예. 상황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지금 현재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각자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다른 것도 사실인데 한 가지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좀 의아하다. 손석희 사장의 평소의 어떤 이미지 때로라면 취업 청탁이라든지 불이한 제안에 대해서는 칼같이 끊을 것 같았는데 미안하다라고 사과까지 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다라는 대목은 여러분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과연 그때 당시 뺑소니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JTBC 손석희 사장 측의 입장입니다. 2017년 4월 주차장 후진 중 견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손석희 사장이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자신의 차가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한 것이다. 라는 공식 입장을 어제 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 씨가 공개한 또 다른 음성 파일에는 이런 손석희 사장의 음성이 담겨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협박 때문에 150만 원을 준 게 약점이 되긴 할 것이다. 개인적 문제뿐 아니라 타격이 너무 클 수 있다. 너무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 그러면서 JTBC 뉴스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일을 그만두는 상황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라고 김 씨에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앞서 공식 입장 자료대로라면 그냥 간단한 접촉사고였고 별일이 아니었고 서로 합의가 돼서 별일이 아닌 건데 뒤에 남겨있는 녹취 파일의 대화에는 손석희 사장이 최악의 경우 내가 그만둘 수 있는 상황 그리고 JTBC 뉴스룸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뭔가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보십니까?